제4장 듣는 입장이 된다. 일전에 나는 어떤 브리지 모임에 초대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브리지 놀이를 하지 않는다. 마침 나처럼 브리지를 하지 않는 부인이 와 있었다. 나는 로웰 토머스가 유명해지기 전에 그의 매니저로 있었던 일이 있다. 그의 그림이 삽입된 여행기 준비를 돕기 위하여 둘이서 유럽을 여행한 일이 있었는데 부인은 내게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카네기 선생님, 멋들어진 장소나 아름다운 경치 얘기를 들려주세요. 나와 나란히 소파에 앉자 그녀는 최근에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나는 탄성을 질렀다. 아프리카는 나도 이제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알제리아에 24시간 머무른 것 외에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맹수가 있는 지방으로 가보셨습니까? 어떠했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아프리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녀는 꼭 45분 동안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의 여행담을 들려달라고는 2번 다시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열성 있게 듣는 일을 원했던 것이다. 그녀는 변덕스러운 사람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뉴욕의 출판업자 J.W. 그린바 주최의 만천의 석상에서 유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다. 지금까지 식물학자와는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나는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혹되고 말았다. 회교도가 마취에 사용하는 인도의 대마 이야기, 식물의 새 품종을 수없이 만들어낸 루사 바벤크의 이야기, 그 밖에 실내 정원이나 고구마 이야기 등을 듣고 있는 동안에 나는 멍할 정도로 넋이 빠져 있었다. 나의 집에는 작은 실내 정원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실내 정원에 관한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시원스럽게 풀렸다. 12~13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으나 실례가 된다고 생각할 여지도 없이 몇 시간이나 그 식물학자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마침내 밤이 깊어 만천에는 끝이 났다. 그때 식물학자는 집주인에게 나를 적극 칭찬하였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이야기꾼이라 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짓거리려고 해도 식물학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서 화제라도 바꾸지 않는 한 내게는 할 얘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성심성의껏 듣기는 했다. 그것이 상대에게 호감을 준 것이었고 따라서 그는 매우 기뻤던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될 수도 있다. 어떤 칭찬의 말에도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상대에게는 마음이 흔들린다. 라고 자크 워드는 말한다. 이야기를 듣고 매우 즐거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당신 정도의 지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꼭 한번 다시 뵙고 싶습니다. 내가 그에게 던진 말은 이 정도뿐이었다. 단지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것이 이야기꾼이라는 찬사를 하게 만든 것이다. 상담에는 별다른 비결이 없다. 다만 상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아첨도 이를 따르지 못한다. 이것은 구태여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돈을 지불하고 가게를 빌려서 상품을 요령 있게 구입하여 눈에 띄도록 꾸미고 많은 경비를 선전 광고에 쓰면서도 성실히 듣는 귀를 가지지 못한 점원을 고용하는 상인은 얼마든지 있다. 즉, 손님의 이야기를 중간에 잘라버리고 손님의 말에 화를 내는 등 손님을 내쫓는 것과 같은 짓을 하는 점원을 채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J.C. 우튼이라는 사람의 경험이며 나의 강습회에서 발표된 것이다. 그는 뉴저지주 뉴아크시의
어떤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 샀는데 입어보니 염색이 탈색되고 와이셔츠의 깃에 때가 묻어 있었다. 옷을 가지고 다시 가니 마침 와이셔츠를 팔았던 점원이 있어서 사정을 이야기하려 했으나 점원은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 이 옷은 지금까지 몇천 벌 팔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져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이 점원의 말을 글로 표현하니 좀 친절한 듯 하지만 그 말투는 거짓말 맛, 당신 같은 사람에게 쏘가 넘어갈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도중에 다른 한 점원이 말했다. 싼 것이 다 그렇지요. 염료가 나빠서 그럴 겁니다. 손님이 이해하셔야죠. 우툰 씨는 그때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점원은 나를 의심했고 두 번째 점원은 내가 마치 싼 물건을 산 것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옷을 그들에게 내동댕이 치려고 하는데 마침 지배인이 왔습니다. 그는 지배인답게 요령껏 나를 달랬습니다. 나는 곧 만족스러운 기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세 가지였다. 첫째, 그는 우툰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없이 들어주었다. 둘째, 그는 우툰의 이야기가 끝나자 항의하려는 점원들을 만류하고 우툰과 같은 손님의 입장에서 그들과 잘잘못을 가렸다. 기세때 묻은 곳은 분명히 옷의 색깔이 변색되어 그렇다고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물건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다. 셋째, 이 옷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 옷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투는 지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물어보겠는데 변색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해지겠습니까? 지배인은 일주일만 더 입어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고 만약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되돌려 주십시오. 마음에 드는 것과 바꿔드리겠습니다. 폐를 끼쳐서 뭐라고 사과드릴 말이 없습니다. 우투는 아주 마음이 개운해져서 집으로 왔다. 일주일 후에도 색깔은 변하지 않았고 그 백화점에 대한 신뢰도 원상태로 회복되었다. 이 지배인은 역시 지배인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점원들은 한평생 점원으로 끝날 것이다. 아니 필경은 손님과 얼굴을 상대하지 않는 포장부로 배치될 것이다. 사소한 일에도 성미를 돋구어서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참을성 있게 상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아무리 성질을 부려도 코브라와 같이 독을 품어도 조용히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유순해지는 법이다.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뉴욕 전화국의 교환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갖은 욕설과 폭언을 교환수에게 퍼붓곤 했었다. 전화선을 뜯어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청구서가 틀렸다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신문에 투서를 한다든지 끝내 있는 공익사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서 전화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몹시 까다롭게 굴었다. 전화국에서는 마침내 분쟁 해결사에게 이 말썽꾸러기 인물을 만나게 하였다. 이 해결사는 상대가 마음껏 울분을 터뜨리게 하고 그의 주장을 잘 귀담아 들어주며 그럴듯하다는 동의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 일에 관해서 이 해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과음치며 주장하는 것을 3시간 가까이 참고 들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갔을 때도 역시 같은 식으로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4번째 방문이 끝날 때는 그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모임의 발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회의 명칭은 전화가입자 보호협회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내가 아는 회원은 그 남자 이외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주장을 끝까지 그의 입장이 되어서 들어주었습니다. 전화국 직원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처음 보아서인지
그는 마치 친구같이 대했습니다. 그와 4번 만나는 동안 내 방문 목적은 완전히 달성되었습니다. 체납된 전화료도 모두 지불했으며 위원회 제소도 취하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의 사나이는 가혹한 착취에서 공민권을 방위하는 전사로 자처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의 중요성을 원하고 있었다. 자기의 중요성을 얻기 위해서 그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화국 직원에 의해서 그것이 채워지자 그의 망상이 만들어낸 불평은 그 자리에서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렸다. 데드마 모직물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창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초대 사장 줄리앙 F. 데드마의 사무실에 고객이 뛰어들어 소란을 피웠던 일이 있었다. 데드마 사장은 그때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그 손님에게는 15달러의 미수금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고 우기며 말을 듣지 않았다. 회사는 절대로 틀림이 없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독촉장을 보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시카고에 있는 나의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지불은커녕 다시는 데드마 회사에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나는 그의 얘기를 조용히 참고 들었다. 나는 말 도중에 몇 번이나 말대꾸를 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실컷 말하고 나자 그의 흥분도 가라앉고 내 얘기도 들어줄 듯이 생각되었다. 기회를 엿보아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일부러 시카고까지 와주셔서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관계 직원이 그런 폐를 끼쳐드렸다면 다른 손님에게도 역시 그렇겠지요. 손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찾아가 뵈어야 했을 것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리라고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시카고까지 찾아왔는데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니 다소 맥이 빠졌을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손님이 계산서를 취급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15달러는 취소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심정을 잘 알았으며 내가 만약 당신이라도 역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우리 점포에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다른 점포를 추천해 주었다. 이전부터 그가 시카고에 오면 항상 함께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그날도 나는 그에게 점심을 하자고 권했다.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까지 돌아오자 지금까지 사간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내게 주문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한 번 더 서류함을 조사해보고 문제의 청구서를 찾아낸 후 사과의 글과 함께 15달러를 동봉해 왔다. 그 후 그는 죽을 때까지 22년간 우리들의 좋은 벗이며 좋은 고객이었다. 퍽 오래전 이야기다.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당 50센트를 받기로 하고 빵집에 창문 닫기, 매일 삽을 가지고 시내 한 길에서 석탄차가 떨구고 간 석탄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기도 하였다. 그 소년의 이름은 에드워드 보크인데 학교는 6년도 채 다니지 않았으나 후에 미국 굴지의 잡지 편집자가 되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요컨대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13세 때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웨스턴 유니언 정보회사에 주당 6달러 25센트의 급사로 취직했다. 교통비를 절약하고 점심을 걸으면서 모은 돈으로 아메리카 평전집을 사 그것으로 일찍이 듣지 못했던 일을 벌였다. 유명인이 전기를 읽고 본인 앞으로 편지를 보내어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청을 했다. 그는 상대방의 말을 훌륭하게 들어주었으며 유명 인사들이 스스로 얘기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는 당시 대통령에 출마 중이었던 제임스 A. 가필드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유년 시대에 배로 운하를 끌어당겼다는 것이 정말인지 물었다. 가필드로부터 답장이 왔다. 남북전쟁 때 북군의 총사령관, 18대 대통령,
그랜트 장군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격전에 관한 얘기를 들려달라는 청을 해서 그랜트 장군은 지도를 그려 설명한 회답을 보내주고 이 14세의 소년을 만찬회에 초대하여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또 에머슨에게도 편지를 해서 에머슨이 스스로 기뻐하며 자기 얘기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 정보회사의 배달 소녀는 그 후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글을 교환하게 되었는데 에머슨을 비롯해서 필립스 브룩스, 올리버 벨델 홈즈, 롱펠로우, 링컨 부인, 루이자 메이 올코트, 셔먼 장군, 제퍼슨 데이비스 등이 그들이다. 그는 이러한 유명 인사들과 서신 교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 때는 그들을 방문하여 환영을 받았다. 이 경험으로 얻어진 자신감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이러한 유명인들은 이 소년의 꿈과 희망을 부풀게 하여서 드디어는 그의 생애를 바꾸어 버렸다. 거듭 말하면 이것은 다름 아닌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를 응용한 것에 불과하다. 아이삭 F. 마커스는 특출한 방문 기자 중의 한 사람인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좋은 첫인상을 주는데 실패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기가 말하려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서 귀가 텅 비어 있는 사람이 많다. 지체 높은 사람은 대개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보다도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나 듣기 좋아하는 재능은 다른 재능보다도 훨씬 얻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듣기 좋아하는 상대를 바라는 것은 반드시 지체 높은 사람만이 아니다. 누구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언젠가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세상에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의사를 부르는 환자가 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의 막바지에 고향인 스프링필드의 옛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어 워싱턴으로 와달라고 청했다.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상의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가 백악관에 도착하자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 어떤 사람은 해방에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수시간에 걸쳐서 하였고 투서와 신문 기사를 읽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의 의견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친구를 돌려보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링컨은 혼자서 짓거리고 있었으나 그래도 마음이 썩 흡족한 모양이었다. 그 친구도 훗날 링컨이 할 말을 다 하고 나자 퍽 마음이 편해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링컨은 상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람, 자기와 같은 마음이 되어 편히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음에 틀림없다.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에는 누구나 그렇다. 화를 내고 있는 손님, 불평을 품고 있는 고용인, 상심하고 있는 친구 등 모두 성실히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배척당하거나 뒤에서 비웃음이나 경멸을 당하고 싶다면 다음을 잘 지켜야 한다. 첫째, 상대 이야기로 결코 오래 듣지 말 것. 둘째, 시종 자기 이야기만을 늘어놓을 것. 셋째, 상대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의견이 있으면 곧 상대의 얘기를 중단시킬 것. 넷째, 상대는 머리 회전이 둔하니 그런 인간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끝까지 듣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야기 도중에서 염치 없이 말을 꺼낼 것. 세상에는 이러한 조항을 엄수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명인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으니 놀랄 일이다. 그런 사람은 정말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대이다. 자아도취하여 자기만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만의 얘기만을 짓거리는 사람은 자기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 니콜라스 M. 바틀리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기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교양이 없다.
비록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해도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좋은 이야기꾼이 되려면 좋은 길을 가져야 한다. 찰스 앤 리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대방에게 흥미를 갖게 하려면 먼저 이쪽이 흥미를 가져야 한다. 상대가 기뻐하며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일이다. 상대방의 일이나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일을 얘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 얘기 상대는 당신의 일에 별 관심이 없다. 중국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일어나도 개개인에게는 자신의 치통이 훨씬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자신의 목에 생긴 부스럼이 아프리카에서 지진이 40번이나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관심사이다. 타인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타인을 다루는 네 번째 방법은 듣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